20년 넘게 투명 인간입니다. 자, 이게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 상황이네요. 네, 제주도에서요. 출생 신고가 20년 넘게 안 된 세 자매가 발견됐습니다. 어허. 네, 발견됐습니다. 세 자매 각각 진짜 이건 발견이네요, 이건. 예, 정말 드문 일이라서 어. 각각 24살, 22살, 15살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발견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세 자매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 전에 사망했다고 해요. 지난 20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 사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자, 세 자매 출생 신고가 안 되는데 큰 아이의 나이가 24살이라고 한다면 이건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자, 이수진 기자.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네, 세 자매의 존재는 제주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세 자매의 친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망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함께 간 딸들이 우리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을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세 자매는 학교에서 정식 수업은 받지 않았고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픈 것도 단순 감기 정도여서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먹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세 자매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건강하고 밝게 잘 지내고 있었다고는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친모.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승희 의원님, 몸이 안 좋아서 출산했을 당시 몸이 안 좋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니, 근데 이게 참,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이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 지금 건강하게 잘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자매에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어떤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출생신고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인 듯한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CG에 나오다시피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참 이 사건 보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참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남겨지지 않을 수 있는, 사실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국가의 모든 혜택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답답할 겁니다. 출생신고 안 되는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 성 박사,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 병원에서 나와 있는 첫째 아이 신고할 수 있는, 그 당시는 법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신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합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증이 없는 거잖아요. 네, 주민등록이 하지 않은 건데 이게 저희가 편의상 이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지만 24살이잖아요. 예.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정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찌 보면 모르겠는 게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많이 아프지도 않았고 병원에도 갈 필요도 없었고 그냥 아팠을 때 감기약 정도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특별히 폐쇄를 하거나 감금을 하거나 한 게 아닌 게 정규교육은 안 받았지만 EBS 다 보고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일상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자매들도 문제의식이 없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민센터 따라가서 이참에 우리도 출생신고하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사례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네, 집에서 그냥 살았답니다.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서는 당장 백신 접종도 못할 테고 백신 패스 이건 당연히 안 될 테니까 이제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 이럴 텐데. 자, 소장님, 그런데 무엇보다 네. 중요한 건 일단 세 자매의 건강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세 자매가 아주 똑똑하고 명랑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이나 신체적 학대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도리어 집에 가니까 책 같은 것들도 잘 정리가 공부가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예. 이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졌나? 엄마가 지능이 약간 부족한가? 나름대로의 무슨 홈스쿨링 철학이 있나? 막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망하신 분이 사실혼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혼인신고를 못했던 거 아닐까?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이래서 아이들을 뺏기기 싫어서 그냥 집에다가 계속 두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이 청년들도 그렇고 명랑하고 똑똑하고 이 딸들 그 출생신고 계속 원했었대요. 그렇군요. 네,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고 이미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사회생활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안 해줬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일단 뭐 경찰에서도 이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전해드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입건해서 조사는 한 거예요. 하지만 뚜렷하게 범죄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요? 아이들한테 잘 대해줬고 예. 얘기 들었잖아요. 책이나 교재도 다 잘 갖춰져 있었고 학대 같은 건 없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일단 입건해서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예. 이야, 이게. 자, 일단 승현님 성인이 됐잖아요. 24살 그 큰 아이, 큰딸. 큰 아이라고 하기도 참 뭐한데 아무튼. 그 이제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뭐 이게 출생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출생 신고자의 신분증. 그러니까 그 24세 아이 그분의 신분증 24세가 된 그분이 그냥 신분증이 없으니까 이게 답답한 일인데 출생 신고가 안 됐으니까 투명 인간이라고 저희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셔가지고 어머니 신분증 갖고 어머니가 나를 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머니 호적에 이렇게 호적이란 게 이제 없었지만 어머니의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24살 됐는 이분이 어머니와의 친생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입증이 쉽지는 않았을 듯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놀라실까요?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출생을 하고 그 출생되지 않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들이 외국인 가정들을 보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까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구든지 쉽게 출생 신고할 수 있는 좀 법적 제도를 2022년에는 좀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뭐 일단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그래도 이건 좀 점점점 이런 분위기세요. 양 변호사님, 일단 이 자매들이 그래도 저희는 그냥 엄마랑 같이 살래요. 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당연히 같이 살 수 있고요. 또 이게 우리 그 가족분들이 점점점이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점점점으로 바라볼까 봐 걱정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엄마 비난할까 봐.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더 조사를 해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24, 20이 성년이기 때문에 떨어져 살아라고 밖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저들도 자기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더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줄지언정 뭐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뭔가를 막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뭐 아직까지도 저는 뭐 좀 잘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